음모론도 있죠. 일부 음모론에 의하면 그냥 푸틴을 옹호하고 뭐 전쟁 발발의 어쩔 수 없는 당위성, 요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뭐 그거는 너무 오바고,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걔네들도 지금 어쨌든 위성국을 만들어서 안보나 이런 부분을 서방 나토 애들이 쳐들어오는 걸 제일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애들 철저하게 러시아 입장에서만 보면은 좀 침공 명분이 뭐 없는 것은 아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빈약하긴 하지만은 철저하게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뭐 실제로는 뭐 우크라이나가 나쁜 나라고 푸틴이 어쩔 수 없이 뭐 침공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그 음모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오바고 뭐 그거야 뭐 생각이야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만 본다면 침공 명분이 있긴 있어요. 얘네들 하는 거 잘 들어보고. 그리고 또 특히 러시아에게는 예전 독소전이죠. 독소전. 독일의 전격적인 러시아 침공처럼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나토가 모스크바로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나토가 하겠어요. 이런 짓 할 일은 없는데, 또 사람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또 나토가 모스크바로 뭐 침공할 수 있다, 이런 항상 악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옛날에 독소전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나름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기 힘든 그런 명분이지만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뭐 구소련 해체되고 뭐 러시아 탄생할 때, 그때 뭐 그냥 구소련이 그냥 망한 거죠. 그죠? 소련 망할 때 그때 뭐 비밀조약으로 그냥 서방 측과 나토는 독일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동유럽은 안 건드리기로. 그래서 처음에는 뭐 폴란드도 중립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폴란드까지. 그래서 이게 비밀 조약이었었는데, 소련이 이때 완전히 망하고서 러시아 오면서 해롱해롱 되면서 하니까 이 조약이 있었는데, 소련 이제 결국 휴지 조각이 되었죠. 휴지 조각이 된 조약.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나토는 그냥 독일까지로 해갖고, 그 소련도 양보한 거죠. 왜? 서독이었잖아요. 원래 나토 최전방이 서독이었었는데 통일 독일이니까 통일이라고 써줄게. 통일 독일까지는 봐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나토는 통일 독일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폴란드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 근데 그때 러시아가 완전히 망했었기 때문에 그냥 휴지 조각이 돼서 결국 폴란드와 뭐 루마니아 이런 다 들어가 있죠. 그쵸? 폴란드, 뭐 불가리아도 아마 들어가 있나. 아무튼 저도 확실히 발칸반도 쪽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발트 3국 이렇게 막 다 나토 가입해버리고,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 적국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근데 또 이것도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아무튼 얘네들도 러시아가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 공감하긴 힘들죠. 우리도 서방 측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일 동맹에 서방 블루팀에 있기 때문에 공감은 못하지만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말은 돼요. 그래서 뭐 요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토가. 근데 아무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나토가 침략군 같은 이미지죠. 침략군 같은 이미지고, 그래서 이걸 갖고 러시아가 하도 허약하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까지 가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나머지 싹 다 나토 가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우크라이나는 친러 국가였어요. 국가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로마이단이라고 그때 이제 정권 교체되면서 반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열받죠. 그쵸? 열받음. 러시아가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크림반도랑 돈바스 지역을 침입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침러하던 나라가 어느 날 정권이 바뀌어서 반러 국가가 되다 보니까 2014년에 러시아에서 크림반도,
예,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동부 돈바스 지역을 침공합니다. 지역 침공. 이쪽은 예, 친러 성향 시민들 사는 지역. 그래서 여기는 본인들이 러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불안하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러 국가였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계속 그 북한이 친중을 하다가 갑자기 친미 국가로 되면서 뭐 반중 국가로 바뀐다 해서 뭐 일부 음모론에 따르면 그런 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계속 그렇게 뭐 친러를 하다가 갑자기 반러로 나라 전체가 정권 교체되면서 유로마이단 시위에 의해 그런 식으로 좀 러시아는 열받죠.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 먹고 돈바스 지역 침공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그 갑자기 국토 일부를 뺏겼으니까 국토 수복 및 안전보장 위해 끊임없이 나토 가입을 모색합니다. 근데 이건 또 러시아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용납 못함. 뭐 그런 거예요. 해서요. 예, 그래서 절대로 지금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원래 그냥 우크라이나가 계속 친러 국가였으면은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갑자기 반러 국가로 시민들이 러시아 실정에서 반러 국가로 정권 교체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열받아서 또 동부의 일부 지역들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또 지네 땅 뺏겼으니까 불안하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서 또 나토 가입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토 가입하면 러시아는 망하니까 또 용납이 안 돼서 결국 침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도 가능하긴 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그 반러 안 하고 친러 쪽으로 계속 우리랑 친하게 지냈으면 됐잖아. 그럼 침공 안 하잖아. 요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대요. 휴지 조각이 된 그 소련 망할 때 그 조약 그 비밀 조약이죠. 이거 아무도 몰랐죠. 이거 거의 공개되지가 않아서 소련 망할 때 독일까지만 나토를 유지하고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다 우크라이나를 친러로 하려고 했었고 동유럽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뭐 불가리아 뭐 발트 3국은 다 중립화 시키기로 내지는 뭐 러시아 위성국가식으로 좀 이렇게 러시아 쪽에 가깝게 하고 나토는 더 이상 동진하지 않는 비밀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몰랐죠. 사람들이 비밀 조약인 거죠. 근데 그 비밀 조약 비밀 조약 장소에 푸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비밀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KGB 요원 당시 KGB 요원이었죠. KGB 요원 푸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푸틴은 분명히 서방이 이런 비밀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깼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요. 야 너희들 폴란드 오는 것도 위반이다.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온다고 우리 전쟁에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 입장은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래도 제가 뭐 러시아에 공감하거나 러시아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이거 트집 잡을 게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봤더니 뭐 보급도 엉망이고 이렇게 힘든 뭐 지네 군인들도 많이 죽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오는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이유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욕먹으면서도 전쟁하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여론은 괜찮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서. 자, 그래서 아무튼 바이든이 푸틴을 갖고서 제거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푸틴 죽이자죠. 푸틴, 국가지도자인, 러시아 국가지도자인 푸틴을 죽이자는 식으로 아니고, 푸틴이 뭐, 나 죽인다고? 핵 맞아봐 할 수 있죠. 그쵸? 뭐, 당연히 푸틴 입장에서는 나와 내 가족이 죽으나 아니면 전 세계가 핵 맞고 다 같이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면 그쵸? 아니 오히려 나랑 내 가족들이나 내 측근들만 핀셋으로 제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죽느니 다 죽는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걸 게다가 그 주변에 핵장치랑 핵버튼 누를 수 있는 놈들이 또 똑같은 놈들이야. 다 지금 푸틴 하나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닌 게 주변 푸틴 주변 인물들 뭐 있잖아요. 그쵸? 인물들 무슨 그 드미트리 무슨 메드베데프라고 해갖고 메드베데프 여기서 전에 잠깐 대통령하고 다시 총리로 내려온 푸틴 측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쇼이구 국방장관 뭐 이런 사람들 다 똑같대요 그냥 푸틴이 죽어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냥 핵버튼 누릴 수 있도록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푸틴 자극하는데 원고에 없던 정권교체 발언을 했다. 미국 결정할 일은 니네가 왜 갑자기 우리 국가 지도자를 갖다가 예, 무슨 뭐 제거한다고 정권교체 얘기를 하냐 하면서 아무튼 뭐 예, 침공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건 말이 된다. 아무튼 이건 이 할아버지가 너무 지금 예, 그 큰 문제를 일어났어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정권 교체를 시사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핵전쟁 터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핵전쟁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몰아가면요, 러시아가 지금 상황 좋은 것도 아니고 재래식으로 러시아가 뭐 깔끔하게 우크라이나 밀고 승리했으면 첼리 핵전쟁은 안 일어날 텐데